네, 일목균형표 공개 원전 강좌 제2권 완결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완결편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강의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원전 속의 글자들은 원고는 한글판 일목균형표 책을 발간하면서 사용하던 그 초고, 예, 원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 이게 그 자료고요. 제가 일목표로 원전 강좌를 하면서 녹화해 놓은 원전 강좌에는 출판하기 전, 예, 제가 그 번역했던 이 원고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큰 차이는 없고요. 출판용으로는 조금 더 내용이 좀 이렇게 다듬어져 있다. 뭐 이런 정도 차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목경제 완결편에서는 스팬, 그 중에서도 스팬 오해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율 결정 방법과 그 변화 시세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파동론 등을 해설하겠다. 그래서 일목경제 제1군에서는 주로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구름대, 그리고 간단한 약간의 스팬, 일봉 리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사용법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또 쭉 내용이 많은데 지금은 아직 일목균형표 차트 해설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좀 이론적인 내용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가격을 중요하게 한다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강의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아주 비교가 되게 하는 것은 은행 같은 데 예금을 들 수 있습니다. 예금은 돈 딱 넣자마자 큰 돈을 빵 주진 않습니다.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리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죠? 주로 뭐 연리죠. 그래가지고 한도를 뒀든 1년을 뒀든 3년을 뒀든 이런 식으로 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많아집니다. 이건 시간하고 같이 붙어 나갑니다. 그죠? 예, 1년에 10% 이자를 주겠다고 했더라도 한 달 만에 중도 해약을 하면 예, 1년에 10%를 주기로 한 예, 이자의 한 달치만 잘라주거나 혹은 예전에 은행에 보면은 중도 해지를 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이자가 더 작게 나갑니다. 네, 우리는 가격을 중시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일단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가격 차이죠. 그래서 나는 배당을 노린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죠? 아니면은 뭐 대주주로 지분 싸움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는 겁니다. 혹은 금융공학적으로 이 주식을 얼마 사고 또 다른 어떤 예, 각가지 금융 상품을 섞어서 사가지고 뭐 어떤 뭐 기회를 노린다든지 이거 아니고요. 일반 우리 순수 투자자들 개미들 입장에서는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를 먹고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격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이제 등락하는 가격폭 당장 사가지고 얼마가 올라야 먹으니까 대주 공매도면 얼마가 빠져야 되겠지만 시간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시장에 관여한 이상 무엇보다 이익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락 가격폭 중시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일종의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익을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자, 여기서 주식이 앞서 말씀처럼 뭐 예금 이자하고 달라가지고 장기 보유해야만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상승한 주식은 장기 보유를 할수록 수익이 더 컸지만 장기 보유했는데 기업이 중간에 뭐 그죠? 불황을 만나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리거나 혹은 망하거나 이래버리면 장기 보유가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예금 이자나 이런 것처럼 혹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시세를 오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성.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 나올 내용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언제 살까 하는 거죠. 가격으로 생각하면 이 주식은 지금 요즘 내려가고 있는데 2만 원 하다가 15,000원까지 왔는데 15,000원이 바닥일까 13,000원일까 많은가에 살까? 우리 가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살까 할 때는 다 가격이죠. 그런데 일목은 언제입니다. 지금 사면 될까? 한 달 있다가 살까? 두 달 있다가 살까? 혹은 몇일 며칠 날 살까? 장중으로 몇시 몇 분에 살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리고 시간의 습성. 예전에 올라갈 때 보니까 며칠 걸리고 내려갈 때 보니까 며칠 걸리고 그게 지금 반복될까? 일목의 기본수치로 가면 이게 지금 벌써 바닥 찍고 올라온 지가 며칠 혹은 고점 찍고 내려온 지가 며칠 차니까 이 날짜면 뒤집는다. 변하는 습성이 있더라.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격보다 몇십이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시세는 시세라고 할 때 이게 이런 반자의 시세가 저자 시자가 아니고 시간 할 때 시제죠. 그죠? 가격 폭이 아니고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있어서 이 가격 폭이다. 여러분 개인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개인 이론에도 가면 시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목 같은 그런 시간론은 없어요. 가격 폭을 취하는 방법은 이미 일목 기능표에 자세히 써뒀다. 이건 이제 목표치 계산법이죠. 제가 이 큰일 났습니다. 벌써 목이 잠기는데 앞 시간에 녹화를 하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치가 실현될지 아닐지도 시간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격폭은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지만 시간은 하루하루 결정된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그 증권시장이 열리는 곳의 지수, 종목은 가격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2천여 개의 상장 종목들의 가격대가 다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10,000원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액면가 500원짜리예요. 과거에서부터 흘러와가 10,000원까지 올라와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종목 10,000원이 앞으로 10만 원을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500원이 10,000원까지는 왔는데 엄청 왔죠. 이 기업이 장기간 항구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10만 원 가겠죠. 갑니다.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업이란 게 그죠? 제품 사이클이 되든 기업의 흥망성쇠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중간에 이제 계속 좀 이렇게 힘들게 가는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종국에는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 어떤 나라건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죠?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다음에 공휴일이 있고 국경일이 있고 이건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라 하는 것은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에서 10만 원은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 녹화를 2025년 9월 14일에 하고 있는데 일요일입니다. 2025년 12월 1일은 반드시 오죠. 지금 망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증권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2035년 9월 14일도 요일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몇월 며칠 어떤 시세는 반드시 옵니다. 종목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시간의 필연성.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얼마를 흘러와서는 얼마를 간다. 가격 목표치가 얼마 있다. 이거 안 올 수 있지만 시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시간의 습성, 리듬을 잘 파악해 놓으면 이러면 앞으로 며칠 뒤면 몇 달 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혹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크게 변화가 올 수 있겠다 등등 이런 보관 시나리오 예상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한참 흘러와 가지고 어떤 날짜에 왔을 때 이러면 오늘 혹은 내일 혹은 일주일 이내 이런 변화일이 오고 변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형성이 된다 할까, 그런 근거 예상치가 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래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리듬을 잡아낼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가격폭도 그렇고요, 파동도 그렇고요. 왜 그런가 하니 이평선이다, 무슨 볼린저 밴드다, 혹은 뭐 일목균형표 차트, 전환선 긴선, 구름대다, 그 다음에 뭐 보조지표의 RSI다, 스토캐스틱이다, 수많은 지표들은 지금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모니터에 쫙 그려주잖아요. 근데 시간, 목표치, 파동 이런 것들은 자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혹은 없어요. 내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조금은 뭐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론이 정확해지면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가까이 가면 몇 시 몇 분에 이거 바닥 맞다, 바닥 친다, 상투 친다, 적어도 이런 계산을 낼 수는 있게 돼요. 그런 미래를 이렇게 확정 짓고 점치는 것인데 신의 영역 아닙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일목사님 이분이 시간 필연성 발견하는 거 쉽지 않았고요. 50여 년 필연한 연구를 해왔는데 힘들다, 가시밭길이다, 아직도 전체를 얘기할 경지는 도달 못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보충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한 분도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일목균목 이론을 접하자마자 막 시간부터 계산해가 막 배날부터 때리 적용시켜 나오고 이러면 잘 맞을 때는 물론 기가 막히죠. 안 맞을 때 애가 애를 먹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요인이 필요하고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결정하고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나씩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걸 다 또 풀어놓으면 독자들은 오히려 더 원리를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변화를 취하는 방법, 결정 방법 일부라도 설명해 두자. 그렇게 하면 이것을 실마리로 젊은이들의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연구한 바,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럼 또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독자가 알 수 있는 정도만, 독자가 알 수 있는 정도로만 해도 일단 공개를 하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하면 90% 정도는 이해할 거고 10%는 대단히 복잡해서 결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부분들은 한 2년에 한 번, 3번에 한 번?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매번 어렵죠. 이분은 본인이 이론을 만들고 이론을 개발해내고 전 4, 50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론의 변화일 시간론이 좋다고 해도 덜컥 이거부터 하면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1권부터 해가 충분히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서 차츰차츰 이 부분도 연습도 할 겸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팬이 이제 나옵니다. 스팬. 1권에서 스팬이 있었습니다. 스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한 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잣대가 없을 때 이렇게 한 뼘이나 우리가 지상에서는 뭐 한 발, 두 발 보폭을 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랬을 때 한 뼘 한 뼘 이렇게 진행해서 가는 보고 여기서 편이에요. 그다음 교량 아치, 기둥간, 거리, 경간.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영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천에 놓은 다리고요. 밑에 보면 교각 지주가 있죠. 이 사이를 스팬 경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이 넓으면 중간에 기둥을 여러 개 세워야 되죠. 그럼 이게 이제 강의 깊이나 유속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예, 이 경관이 똑같은 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이제 같은 간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여기는 보면 아마 미터 55m지 싶은데 61m, 61m, 55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55, 이 55는 길에 갔죠. 요 61과 61은 길에 갔죠. 그 제가 앞선 1권 강좌 때 스팬의 개념을 보려면 또 일목균형표에서 이야기하는 스팬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흘러왔던 시간만큼 그 다음에 흘러가는 시간에 여기서 변곡점이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이거 길이는 조금 다르지만요. 이거는 같고 이거 5까지는 같죠. 이게 하나의 습성이고요. 이런 반복되는 개념. 가액폭에도 이게 이제 약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으로 또 55 직전의 시세와 내 위치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 보면 특히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경제 지표는 계절별로 특수성이 있는 어떤 상품, 물품 혹은 농작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더울 때 많이 팔리는 물건이 있고 추울 때 많이 팔리는 물건이 있겠고, 그죠? 똑같은 소비 지표라 해도 어떤 것들이 비중이 높고 어떤 것들이 가격이 더 많고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전을 대비해 버리면 이건 안 되죠. 한여름하고 봄하고, 그죠? 다르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작년 여름하고 이번 여름하고 비교, 작년 봄과 이번 봄과 비교, 이런 식으로 전년 동을 대비, 예, 이렇게 가는 개념.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가 아닌가 이 비교해 나갈 때 그게 서편의 개념이죠. 서편의 개념. 자벌레처럼 진행하자. 자벌레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벌레 자체가 아주 몸통이 가느다란 친구가 몸을 그 반으로 접어가지고 우리가 한 뼘 한 뼘 손가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갑니다. 그 일본어로는 이 개념을 표현해 줄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서편을 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스페이스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쓰다가 서편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편 1, 2, 3, 4, 5가 나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목차는 이 부분이 설명을 하면서 조금 추상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쓰면 개념 설명을 하고 예시를 딱딱딱 붙여주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원전이 전부가 7권 전부가 부속 차트들이 있습니다. 당시 시세 차트를 꺼내놓고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부 나오긴 하는데 서편 5도 그렇고 정확히 이것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 학구열이랄까 공부를 하게끔, 예, 의욕을 북돋는, 다르게 생각하면 공부하다가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스펜 1. 매일의 시세 안에서 찾는다. 어떤 날 시세가 10엔 상승을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째에, 벌써 스펜입니다. 아까 한강 다리 생각하십시오. 또 10엔이 상승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스펜을 생각합니다. 처음 10엔 상승과 이 다음 10엔 상승의 일수가 며칠이었을까? 그게 이제 5일일까? 홀수죠. 3579 대출이 나간다 했는데 그 7은 일목 기본수준 아니고요. 9, 17, 26 기본수준 나가는데 9, 1절의 절반이 이제 5, 소절.
17은 9가 1절이니까 2절, 26이 1기 3절 이렇게 갑니다. 이 안에서 시체의 힘과 습성을 파악한다는 습성. 자꾸 습성은. 이 습성이 인과론이고요. 일수에 따른 가격폭, 일수의 차이와 가격폭 차이에 대해서 다음 변동을 구분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 아직은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이게 약간 시간론으로 그냥 바로 이게 가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이제 7월 30일 날 올린 글입니다.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게 6월 25일이에요. 이 노래 이제 일목의 변화일이었는데 4월 9일부터 장기간 상승을 했죠. 했는데 여기서 변화일이 와가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계속 땡겨버리고, 예. 그 다음에 전환선 이탈, 이거 약간 삼봉천정처럼 해가지고 대음봉으로 깨버리죠. 그 다음날 60일, 아니요, 21선이다. 돌려버리는데 이게 9일이에요. 일목균형표 9일 1절.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 보면 둘, 넷, 한 여섯, 일곱, 뭐 여섯이요. 이게 7월 11일이에요. 2025년. 이 자체는 물론 일목의 13 기본수치지만 여기 또 이 변화일에서 조정이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거 가액 조정 안 하고 시간 조정으로 자꾸 온다. 4월 9일부터 장기간 상승을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도 않는데 이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가격은 별로 안 빠져요. 어디 가다 누르고 그나마 뺐다가 돌아가는 게 21선 지지 21선 지지 9일이죠. 9일 습성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올릴 때가 제가 지금 7월 30일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보시면 7월 31일은 이 고점으로부터 26일목 기본수치 한 칸 더 갔고요. 부행스피는 여기 지나가면서 빼버렸죠. 그런데 이걸 또 올립니다. 미국이 안 좋고 우리 시장이 이때는 또 삼성전자가 좋고 뭐 외인이 산다든지 갖은 이유를 들어서 이 가격 조정으로 하락 추세 파동을 안 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눌렀다가 돌아가는데 이게 9일 리듬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잠깐 보면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약간 6, 7일 정도 되죠. 이게 둘, 넷, 여섯, 한 일곱 정도 되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한 일곱, 여덟, 그러더니 아홉. 근데 최고점은 여기서 나갔고요. 약간 요런 습성이 있죠. 여기 빠지는 게 둘, 넷, 여섯, 약간 요런 습성이 있죠. 그죠? 이 리듬을 내가 안다면 한 방향으로 한 6, 7일감이 슬슬 조심하다가 9일차 걸리려면 더더욱 뭔가 반전을 기대하고, 예, 둘레 여섯 빼고 여기서 9일 만에 바닥 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9월 1일 바닥이고 이 이후에는 이 리듬이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침 녹화를 9월 14일 하니까 우리 장이 여기서 이제 미쳐버립니다. 9일 리듬 딛고 그죠? 요 9일 리듬 딛고 돌아갔죠? 여기도 9일 리듬 딛고 돌아가죠? 그러고는 이 9일 리듬 왔는데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연장 파동이 걸려버립니다. 장이 완전 강해가지고, 예, 코스피 지수가 3,395, 3,400호까지 올라버립니다. 스펜 2로 가볼게요. 스펜 2는 선행 스펜이다. 요건 1권에서 나왔던 거니까, 오늘의 시세 기준가 그렇습니다. 기준가는 최근 26일간의 일본 기준, 고가 저가 중심값을 기준값이라 하고, 이걸 쭉 연결하면 기준선이 되죠. 전환값, 9일간의 전환값, 중간값. 그 기준값과 전환값 평균값을 오늘부터 26일 앞에다 그린다. 네. 그 부분은 그림을 안 보여드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환선이 여기 구신선이 여기 있습니다. 기준점 전환점이죠.
요 가격의 절반을 내가지고 26 앞에 보내요. 이게 선행스팬 1입니다. 선행스팬 2는 예, 현재부터 26, 26 두 번, 52 그럼 2기입니다. 2기. 2기의 중간값을 앞으로 1기로 던져버리면 총 3기가 되죠. 이게 선행스팬 2라고 합니다. 2. 그래서 완전 정배일 때는 선행스팬 1은 이게 62평이거든요. 비슷합니다. 그 중기 지지선 역별에서는 저항선. 이게 지금 102평, 이게 120인데 선행스팬 2는 이렇게 장기선하고 비슷해요. 장기 지지와 저항선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26일) 선행시킨 것이 그로부터 26일을 경과해가지고 실제 그날에 왔을 때 시세가 그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영향력을 보는 거. 그 차이를 단적으로 읽어보는 거지. 상한선 선행스팬 1, 하한선 선행스팬 2, 정배일일 때. 역배일일 때는 예, 밑에가 선행스팬 1이 오겠죠. 이를 이제 저항대라고 칭하고 역배일일 때는 저항됩니다.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정배일일 때는 지지대가 되죠. 이 대는 띠대자입니다. 띠대자. 혁대 그러죠. 허리띠. 가죽 허리띠 혁대. 띠대자입니다. 이게 띠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건 선이면서도 이 자체는 면이고요. 현재 이 시세는 구름대 상단 위에 있죠. 그걸 국면이라고 하고 그거는 하나의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 공간은 중기 지지선 위에 있습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긴선 아래 있죠. 긴선이 수평하고 전환선도 거의 수평하죠. 그럼 이게 이 국면은 스페이스 혼조 국면이 여기서는 전환선 긴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가 완전 정배일이고 우상방이잖아요. 강세 계절로 치면 여름입니다. 국면도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세와 저항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쯤 시세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은 스팬 이뿐만 아니라 1에서 5까지 모두 가능하다. 일목경표 전환선 긴선 현재 모습 그날의 등락 변화율 결정 방법 취하는 방법 파동론 다양하게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해낼 수 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같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공책에다 그렸어요. 자를 저는 지금 엑셀로 짰습니다. 그럼 원원종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예측해 보기 쉬워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전환선은 예, 최근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 여기 있고요. 여기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여기 그리거든요. 그럼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격을 평균을 내 가지고 예, 요 26일 앞에다가 그래 놓으면 이게 선행스팬 1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엑셀로 지금 짜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1, 2, 3 이게 이제 예비 계산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26이잖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26일 앞에 자 보세요. 방금 325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이날 시점 9월 12일 시점 오늘부터 52일 단의 고가자가 중심을 26일 앞에다 여기다 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시세가 흘러서 여기 왔을 때 예, 여기 왔을 때 아이고 지나다 당시 도착한 시세하고 어떤 관계일까 보는 거겠죠. 지금
2025년 9월 12일 현재 만나는 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26일 전에 글을 가지고 저 앞에 보내놨던 그죠? 예. 지금 여기 26 앞에 보내놨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이 가서 급반나고요. 지금 현재 시세가 맞는 선행스팬 1과 2 이건 지금부터 26일 전에 그전 52일치의 고가저가 중심을 앞으로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봉인데요. 원봉입니다. 선물 원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스팬 그리고 지금 구름 상단을 딛고 가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26개 봉 전에 50여 개 봉의 고가저가 중심을 26일 보내놓고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지지하고 가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비일에서는 지지선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세가 26개 봉이 지나서 만날 가격은 여기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엑셀로 짰지만 옛날에 공책에다가 이걸 미리 적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환선과 기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도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다가 몇 월 며칠 날 되면 지금은 여러분 시세가 수직으로 올라 버려서 지금 이런데 언제쯤 되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등락하는 시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환선이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네요. 그러면 고가는 내가 신고가라서 봉이 여기서 하나 둘셋 추가가 되면 9개에서 저가가 이게 있구나. 빠져나가지는 않네. 요런 거. 시세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9일 지나가 10일짜리 봉 하나 더 들어가면 제일 저가가 빠져나가죠. 그럼 전환선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전환선 툭 떨어지죠. 왜 그런 거 하니? 고가 저가의 고가가 빠져나가잖아요. 새 봉이 들어오면서. 그 전환선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고가가 빠져나가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선이 얼마에 있고 전환선이 얼마에 있고 선행스팬 1은 얼마에 있고 2는 얼마에 있으니까 이 가격이 얼마가 되면 혹은 날짜가 며칠이 되면 이 두 개가 교차를 하겠네 어쩌겠네 그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평선도 단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5일 이평선, 이평선이 지금 얼마 있는데 이대로 시세가 흘러가면 5일 뒤, 6일 뒤, 21일 뒤, 언제 뒤, 혹은 며칠 뒤에는 새 봉 하나 추가될 때 맨 뒤에 가격이 빠져나가니까, 예, 빠져나가는 가격의 어떤 큰 진폭이랄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평선이 어떻게 변해나갈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자,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스팬 2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끊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